자, 오늘장 키포인트 시간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의 흐름 짚어보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꼭 체크해야 될 핵심 이슈들까지 분석해보겠습니다.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첫 번째 오늘장 키워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코스닥만 매수하는 외국인과 기관이라는 키워드를 선정을 해주셨으니까 이 내용은 저희가 막판에 이 투자 전략과 함께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 일단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이 어땠는지 한번 소장님께서 정리해 주실까요? 금요일이 제가 선물 옵션 만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쩌자고 그런 날 블라드 총재는 대표적인 비둘기파인데 좀 그 매파로 변한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고요. 네네. 참고로 이분은 올해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네. 우리가 FOMC 회의에서 금리 결정하는데 투표권은 이제 모두 12사람인데 네. 그중에서 이제 연준 인사들이 7명인데 1명 공석이고 지금 그다음에 뉴욕 연은 총재가 한 표 행사하고 네. 네 총재는 지방 연은 총재가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좀 이 강경 발언 내놓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기사를 열심히 봤는데 정작 투표권 없는 분들이 얘기를 좀 하고 있다는 거. 네네. 그래서 뭔가 조금 헷갈리는 분위기가 있고요. 뭐 다우 운송지수 계속 언급을 하는데 S&P 500만큼 딱 그만큼 빠졌습니다. 1.3%가 빠졌고 러셀 2000 지수는 2%가 넘게 빠졌고 그리고 공포지수라 그러죠. 네. 빅스가 17%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기분 나쁜 게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2.4%가 빠졌습니다. 네. 주요 기술주 중에서 이렇게 봤더니 오른 게 뭐 1% 이상 오른 거는 테슬라 정도만 눈에 띄고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많이 빠졌어요. 4.6%가 빠졌고요. 그다음에 뭐 램 리서치 4.2%, 페이스북 2%, 애플도 1%가 빠졌고 다우 지수가 좀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 약세 보인 그 이유가 에너지하고 금융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쉐보론 같은 회사가 이제 3.8%, 골드만삭스가 3.5%, JP모건이 2.5%가 빠졌고 달러 인덱스는 지금 나흘 연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좋은 사인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참 희한하게 생각하는 게 미국 국채 금리 움직임이에요. 네. 금리 인상한다 그러는데 국채 10년물 금리는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차트 하나 준비한다면 좀 볼까요? 근데 더 희한한 게 2년물 금리는 쫙 올라오고 있어요. 저 파란색 게 2년물 금리거든요. 네. 이게 거꾸로 움직이고 있어요. 10년물 장기 금리 떨어지고 그 단기 금리 올라오고 통상적으로 이런 현상은 경기 침체기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떨 때 심할 때는 뭐 저희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도 나오는데 네네. 지금은 그 정도 상황은 전혀 뭐 거리가 멀긴 하지만 이게 금리는 인상한다 그러는데 경기 둔화 신호도 나오고 이게 굉장히 좀 혼재된 상황이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갖고 고수들이 답을 줄까 그래서 네네. 이런 의견 내는 분들 자료를 열심히 찾아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누가 저한테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 머리로는 뭐 내년에 물가는 그 상향 물가 목표치 상향 점정하는데 내후년은 그 유지된다. 그래서 물가가 일시적이다. 뭐 이런 해석까지는 하는데 네네. 그게 또 단기 금리 올라가는 걸 설명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뭔가 좀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저도 사실은 뭐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상만을 좀 보도하고 있긴 한데 네. 뭐 국채 그러니까 채권 트레이더들이 뭐 그 플래트닝이라고 우리가 네. 얘기하죠. 단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장기 금리가 내려가는 플래트닝에 좀 베팅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그런 얘기도 하고 원인은 또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모기지 거기에 관련 대해서 채권은 또 그 팔고 뭐 국채는 사고 그러니까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 배경을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는데 그 설명 제가 납득이 되게 이해가 되지는 못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예, 예. 그만큼 좀 혼란스러운 시장이 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변동성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그렇다면 지난주 금요일에 국내 수급 특징주를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연속 쌍끌이 종목이 코스피에서는 잘 나오질 않아요. 네. 하루 쌍끌이 나오더라도 그 다음에 뭐 며칠 쌍끌이 나오면은 네. 예를 들어 코스닥의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7일 연속 쌍끌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종목들이 잘 없고 그나마 이제 쌍끌이 매수가 나온 종목이 네이버, 삼성 SDI, LG전자, 하나솔루션, 진원생명과학, 두선, 퓨얼셀 이런 종목들이고요. 지난주 후반에 굉장히 특징적으로 나타났던 게 시총 역전됐잖아요. 네네. 기관 외국인은 네이버 사고 카카오 팔고 이런 움직임이 좀 그러니까요. 나오네요. 네. 아무래도 카카오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좀 연속 매수, 쌍끌이가 아니라 연속 매수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 두산 퓨얼셀이 기관이 7일 연속 매수하고 있는 움직임도가 나타난다. 네. 코스닥은 조금 전에 언급해 드렸듯이 지난주에 뭐 단연 대장은 에코프로비엠이에요. 7일
7일 연속 그 쌍끌이가 나오면서 지난주는 내내 쌍끌이 내내 올랐어요. 사실 지난주 초에 예. 그 월요일 딱 날 제가 제시했던 월요일에 게, 에코프로비엠에 의미 있는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고 예. 말씀을 해주셨었잖아요. 네, 그렇죠. 어쨌든 그 수급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오르긴 많이 올랐네요. 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메디톡스, JYP 엔터 이런 종목들은 이틀 연속 쌍끌이 연수가 나오고 있고요. 네이처셀, LNF 같은 경우도 금요일에 쌍끌이가 나왔던 종목이고 기관은 뭐 셀트리온 제약 열심히 삽니다. 17일 연속 사고 있는데 금요일은 또 저희 계속 외국인을 팔았었는데 외국인이 또 좀 그 사는 모습도 일부 좀 감지가 되고요. 네네. 이 중에서 수급 대장주한 종목 좀 꼽아볼게요. 뭐 여러 종목 있는데 이 중에서 눈에 탁 들어온 종목이 기본적으로는 SDI도 좀 들어오는데 네. 코스피에서 근데 그 종목보다는 두산 퓨얼셀이 눈에 좀 확 들어오네요. 어허. 혹시 기관- 쌍끌인가요? 7일 연속 사고 있고 연속 쌍끌이는 아니고 금요일에는 쌍끌이 금요일에는 기관만 샀는데 네네. 외국인 매도 규모는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그 두산 퓨얼셀도 저희 금요일 날에는 쌍끌이가 나왔네요. 네네.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네. 그 기관이 지금 연속으로 퓨어셀을 제가 그 연속 매수 일수를 잘못 얘기했네요. 19일 연속 매수라고 있거든요. 와. 7일이 아니라 네네. 19일 연속 매수라고 있고 더 특징적인 게 연기금은 21일 연속 매수라고 있어요. 근데 저 그 수급 증표 차트를 제가 그려놨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기관은 그 아주 폭발적으로 사진 않는데 꾸준하게 사고 있죠. 네네. 이런 모습이 사실은 더 좋은 모습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한꺼번에 많이 사면은 또 금방 팔고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빨간 선으로 나타낸 외국인도 좀 쭉 매도하다가 이제 매도세는 일단 멈춘 것 같죠. 매수로 조금 더 전환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두산 퓨얼셀은 대표적인 정책 수혜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소경제 관련해서 그렇죠. 대표적인 수혜주고 연료전지 관련해서는 뭐 부동의 1등 과반 점유율 이상이니까요. 우리나라 1등 업체고 60%나 넘어가는데 저것도 뭐 그 과반 점유율은 계속 갖고 갈 것이다.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그 수소경제 핵심으로 보는 게 이 회사에서 만드는 그 연료전지가 수소경제에 가장 적합한 전지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회사 리포트 나온 거 봤더니 저도 공감을 많이 했는데 위너 테이크스 잇. 뭐냐면은 위너 테이크스 잇. 네네. 뭐냐면은 연료전지라는 거는 한번 그 납품을 했잖아요. 네. 근데 몇 년 지나면은 정기 보수가 들어가면서 그렇죠. 계속 보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점유율 우위에 있는 애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위너 테이크스 올이라고 이제 표현했던 게 네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여기다 이제 수소 충전소라든지 아니면 그 선박용 연료전지 이런 쪽으로 다각화도 있고 수소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로드맵이 빠르면 6월 이번 달에 나올 것이고 늦어도 3분기에 나올 건데 네. 이 재료도 상당히 기대할 만한 재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는 그 상반기에는 실적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게 발주가 연기됐는데 뭐 점유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도 이쪽을 적극 강화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저 실적 전망치를 좀 나타냈는데 2023년에는 매출이 1조 2천억 원대, 순이익은 영업이익은 그 1,000억 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증권사에서는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장 키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텐데 오늘장 키포인트는 바로 코스닥만 매수하는 외국인과 기관이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코스닥 쪽으로 수급은 좀 안정화됐다. 그러니까 코스닥 쪽으로 좀 몰려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그 부분을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네네. 오늘 좀 내용을 좀 세밀하게 짚어드렸는데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네. 목요일하고 금요일하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코스피 팔고 코스닥을 샀는데 기관이 뭉뚱그려서가 아니라 모든 기관들이 똑같은 움직임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금융투자보험, 투신, 연기금이 코스피 팔고 코스닥 사고 이런 흐름을 연속적으로 이틀 연속으로 좀 보였다 이거죠. 네. 자, 그러면은 우선 코스피를 왜 팔았는지 이 부분부터 좀 설명을 할게요. 코스피는 그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나타났던 게 장 시작한 외국인은 팔기 시작해갖고 끝날 때까지 팝니다. 네. 계속 우하향으로 계속 팔아요. 네네. 근데 지수를 보면은 빠지다가 또 올라가요. 근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보통 외국인 팔고 기관 팔고 이렇게 끝없이 팔게 되면은 지수도 끝까지 빠지잖아요. 네네. 선물 갖고 이렇게 움직여요. 소위 이제 웹도덕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지금 차트로 나온 거는 외국인 선물 매매하고 좀 코스피를 본 건데 네네. 지수를 본 건데 거의 똑같이 움직이죠. 저게 이제 저 파란색이 선물 매매인데 저걸 빼고 외국인의 코스피 매매를 보면은 그냥 우하향으로 쭉 움직입니다. 네네. 근데 지수는 다르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지수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움직임이고 네. 코스닥은 외국인이 상당히 이틀 동안 세게 샀는데 그 정체를 보면은 그렇게 좀 이제는 코스닥이 되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기도 어려운 모습입니다. 아하. 왜냐하면은 제가 이틀 동안 목요일 금요일 코스피 매매하고 코스닥 매매하고 코스닥에 대한 프로그램 매매를 한번 추적을 해봤어요. 네네. 외국인 기준으로
똑같죠, 금액이. 산 거는 전부 프로그램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을 산 게 아니라 인덱스를 샀고 네네. 좀 그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산 게 아니라 기계가 좀 코스닥을 샀고 이런 현상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을 두 네. 가지로 한번 찾아봤는데 코스닥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인덱스로 움직이는 종목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움직이면은 변덕이 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빼고 코스닥의 중형주 300 종목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 찾아봤는데 산 종목들은 있어요. 근데 너무 급등했거나 네.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종목들은 찾아보다가 제가 일단은 이 종목들은 좀 아니겠다 싶어서 뺐고 그렇다면은 뭘 봐야 되느냐? 열흘 연속 사는 주체가 있어요. 기관들도 뭐 그 이틀 연속 사긴 했는데 열흘 연속 사고 있는 주체가 바로 연기금입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그 열흘 동안 매수한 종목을 우선적으로 보자. 근데 지금 시장에 연기금이 그렇게 세게 사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연기금이 산 종목 중에서 연기금 외에 다른 기관 그리고 외국인 이 매매를 같이 보자. 이렇게 해서 좀 본 종목이 CJ ENM 같은 종목도 세 주체가 다 같이 하고 있죠. 연기금, 연기금 외에 다른 기관, 외국인, 메디톡스 마찬가지고요. 에코프로비엠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JYP 엔터 이 종목 정도가 지금 실질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도 되는 종목이 아닐까. 참 시장이 어려우니까 종목 찾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궁여지책으로 일단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전략으로 가보자면은 일단은 아까 이제 제가 잘 모르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확인해봐야 될 변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또 금요일 날 얘기하면서 작년부터 해갖고 미국의 동시만기일 날 안 빠진 날이 없다. 그래서 그 현상도 분명히 작용을 했는데 거기다 근데 무슨 뭐 블라드 총재는 또 뭐 이상한 소리를 해대시고 그러니까 그리고 뭐 경기 지표를 보면은 굉장히 경기 둔화 시그널이 나오고 뭐 달러 강세라고는 하지만 원자재 가격도 좀 꺼지고 유가도 그러다 보니까 정유 에너지들도 약세 보이고 이런 흐름인데 이게 뭐가 맞는 얘기인지 금리 인상을 빨리 한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뭐 그 피크아웃 기업 실적 피크아웃 얘기도 좀 나오고 경기 둔화에 대한 얘기가 맞는지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을 봐서는 적어도 금리 인상이 우려되는 상황이지 경기 둔화라든지 실적 이 부분은 좀 아닐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근데 그 당장 하루 이틀 정도는 이런 흐름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상당히 기분 나쁜 흐름이 코스피 지수가 지수는 방어가 됐잖아요. 그래서 꾸역꾸역 그 금요일에도 지수는 플러스를 냈는데 하락 종목이 너무 많아요. 상승 종목보다. 그러면은 지수 올라가는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내가 산 종목이 빠질 확률이 높다는 얘기고 코스닥은 그나마 상승 종목 수가 늘어나는데 그 중에서도 종목 고르기는 상당히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목 고르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코스닥 그 수급의 핵심은 연기금인 것 같고 근데 연기금 이외에 다른 주체들도 제가 이제 대표적인 종목들만 꼽아놨지만 그런 흐름을 잘 보면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너무 공격적인 매매는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죠. 하루 이틀 정도는 확인해야 될 변수들이 좀 많기 때문에 흐름을 좀 지켜보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공격적인 매수는 피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던 CJ ENM이라든지 메디톡스, 에코프로비엠, JYP 엔터처럼 연기금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이 정도의 그 종목들은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